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저는 오늘 차장님과 이제 드레스 코드를 미리 사전에 듣고 맞춰서 이제 퍼플로 해왔는데 네. 대표님은 못 들으셨나 봐요. 얘기 안 해주신 모양이에요. 카톡방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네, 죄송합니다. 우연치 않게 또 저희가 이렇게 비슷한 옷을 입고 왔는데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다음번에 좀 분발해 주세요. 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두 분과 함께 오늘 시장에서 눈에 띈 특징주 그리고 정례까지 함께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종목은요. LG전자입니다. 근데 돈 안 되는 건 안 한다 결심을 한 것 같아요. 이번에 태양광 사업을 접었는데 이 이슈가 얼마만큼의 영향력이 있는 이슈일지도 궁금하고요. LG전자 더 들고 가야 될지도 궁금합니다. 두 분께 여쭤볼게요. OX 의견은요? 5로 일치가 되었습니다. 김민수 대표님, 네, 오늘 나온 소식이 중요한 그거 왜 그냥 LG전자는 잘 가고 있다는 뜻에서 오인가요? 예전부터 다 중요하다고 봐야 되겠죠. LG전자가 하는 일은 계속 추적을 해볼 필요가 있는데, 이거 돈이 안 되는 거 접어. 이거 무슨 게임이죠? 네, 뭐 게임 중에 그런 것도 있죠. 근데 그래요? 모르시는군요. 네. 네, 있습니다. 근데 LG전자를 바라보면서 앞으로 중요하게 봐야 될 모습이 LG전자가 아니고 제 생각으로는 이름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LG모터스로요. 네, 앞으로 이쪽이 훨씬 더 매출 비중과 실적이 더 잘 나올 걸로 기대를 하는데 아마 당장은 아닐 겁니다. 어차피 자동차 출하량들이 다 개선되기 시작을 해야 움직일 걸로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이쪽으로 좀 변화가 빠르게 나올 것이다. 하반기에는 두드러지게 여러 가지 측면 쪽에서 변화가 나올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LG전자가 이끌어가고 있는 VS 사업부나 LG 마그다나 이런 또 이트레인 관련된 쪽에서 강점을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의 변화를 봤었을 때는 네. 아무래도 LG전자에 대한 변화 요인들은 더 높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아직 턴어라운드가 조금 작년 하반기 때도 좀 기대를 했지만 아직 늦죠. 그래서 수주잔고는 많은데 아직 수주잔고가 출하로 연결되지 못한다는 부분들이 아쉬운데 여전히 확장세는 이어진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LG전자는 뭐 이전에도 모든 것들을 다 봤을 때 오다 의견 주셨습니다. 혹시 말씀하신 게임이 손병호 게임 그 접는 게임인가요? 그걸 까먹었네요. 네. 저희 시청자분께서 가르쳐 네. 주셨는데요. 감사합니다. 네, 예. 저희 네. 한번 해볼게요. 한번 이렇게 오 해보시겠어요? 네. 5개? 불안한데요? 보라색 안 입은 사람 좀. 가시죠. 예. 네. 네, 두 번째 종목으로 빠르게 넘어가겠습니다. 가벼워진 종목이 있습니다. 신세계 인터내셔널인데요. 가벼워서 더 잘 올라갈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거와는 별개로 우리가 오늘 장 상승해서 매도하고 가는 게 좋을까요? 두 분께 여쭤보도록 하죠. 의견이 나뉘어졌는데요. 먼저 보라색 옷을 네. 넥타이를 입으신 우리 사용관 차장님, 신세계 인터내셔널 가벼워진 것 때문에 좋은 거예요? 아니면 어떤 건가요? 글쎄요. 일단은 네. 가벼워진 것도 분명히 요인의 하나는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서 일단 121선에 거의 다가왔어요. 이런 부분들이 선반영을 주가에 좀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일단 신규 접근은 차라리 121선 부근을 지금 한 16만 원 정도 되거든요. 분할 전 가격으로요. 거기를 강하게 수급이 들어오면서 돌파할 때 매수를 하는 게 차라리 좋을 것 같고요. 지금은 보유자의 영역인데 일단 오늘 거래량이 터지는 가운데에서 가집계를 보게 되면은 기관 쪽, 외국인 쪽 전부 다 매도가 나오는 것으로 좀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항선, 굉장히 좀 큰 저항선이라고 볼 수 있죠. 장기 이평선인 121선 앞두고 이런 매도세가 나온다라는 부분들은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이거는 기술적인 관점에서 말씀드렸고요. 내용적으로는 굉장히 좋아요. 일단 뭐 유통 주식수 자체가 굉장히 적었었는데 그 부분들이 확대되는 부분들, 개인들의 매수세가 조금 이쪽으로 몰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좀 싸 보이잖아요. 근데 너무 싸 보이는 거에만 집착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일단은 수익률 관점으로 몇 퍼센트를 낼 수 있느냐가 중요하지 주식 가격이 싸고 비싸고는 제가 볼 때는 별로 중요한 요인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 모멘텀 정도로 액면 분할은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하면서 일단은 이론적으로 기업 가치가 동일하잖아요. 분할한다고 하더라도 동일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이런 실적, 사업 내용들이 어떻게 흘러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체크를 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적극적으로 이제 주주환원 정책 펼치고 있죠. 향후 3년간 최소 주당 1,200원을 배당을 하겠다라고 했어요. 시가 배당률로는 좀 괜찮은 수준이 될 것 같고요. 작년 4분기에도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 달성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적 방향성은 굉장히 잘 가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기저 효과들이 올해에도 지속적으로 나타나면서 그보다 더 높게 점프를 해갈 수 있을 것인지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우리가 체크를 해야 된다는 거죠. 신세계 인터내셔널 이야기 들어봤고요. 김민수 대표님이 다소 좀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은 무엇인지도 간단하게 짚어볼게요. 네, 제가 부담스러워하는 요인은 보라색을 안 입어서 그게 좀 뒤끝있죠. 네. 그런데 지금 분위기로 봤었을 때 일단 어떤 액면 분할이 주가에 가져오는 요인은 작년에 뭐 카카오 때문에 기대감을 높였다라고 하더라도 그거는 별개의 문제가 없고요. 이게 말씀하셨듯이 지금 이제 주가의 어떤 펀더멘탈 관련된 쪽을 강하게 변화시키는 쪽은 아니고, 그러면 지금 신세계 인터내셔널이 바라봐야 될 첫 번째는 그동안 부진했던 화장품이 얼만큼 선전할 수 있을 것인가. 그러면은 앞으로 리오프닝과 관련된 매출의 변화를 좀 추적해야 되겠죠. 그런 쪽에서 지금 이 가격대에서 어떤 단순하게 그를 호재를 안고 대응하기는 좀 제약적이다라는 쪽에서 다시 살짝 더 눌릴 때 보자라는 쪽에서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네, 신세계 인터내셔널 두 분의 의견 OX는 좀 나뉘어졌지만 신규 매수에 대해서는 사용관 차장님도 보수적이었기 때문에 잘 참고해 보시고요. 마지막으로는 티웨이 항공 알아보겠습니다.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상승하면서 항공주들이 올랐습니다. 오늘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에 대한 이슈도 있었지만 티웨이 항공은 유상증자 소식 때문에 하락을 했어요. 리오프닝이라는 먼 미래를 볼까요? 유상증자, 그 불안한 시그널을 감지해야 될까요? 두 분께 OX로 여쭤보도록 하죠. X로 일치가 됐습니다. TA 항공 리오프닝이 분명히 된다면 수혜를 네. 볼 수 있을 텐데 네. 여전히 회복하기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입장이신가요? 맞아요.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분명히 기저효과는 있을 수가 있어요. 엄청나게 크게 폭발을 할 수가 있는데 과연 다시 한번 경쟁이 격화됐을 때 LCC 쪽에서 이 업체가 살아남을 수 있느냐, 그게 문제로 결국 기결이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봤을 때에는 지금 이 회사에 가장 큰 문제가 돈이 없어요. 돈이 없기 때문에 19년도, 20년도, 21년도 계속적으로 유상증자를 단행하면서 주주들의 돈을 자꾸 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회사에 굳이 조금 투자를, 리오프닝이 열린다고 해도 그 LCC 중에서도 하단에 있는 업체라고 저는 좀 보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자꾸 주주의 돈을 달라고 하는 회사, 채무 상환하고 자금 조달 이런 부분 때문에 이제 유상증자를 하는 건데 금액도 만만치가 않아요. 네. 시총의 3분의 1 수준으로 돈을 달라고 합니다. 뭐 울며 겨자 먹기로 이제 청약을 하시거나 리오프닝 기대감으로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오늘도 이제 크게 빠졌다가 수급적으로 끌어올리면서 양봉이 나오고 있어요. 근데 과연 이러한 수급들이 계속적으로 이 기업에 붙을 수 있을 것인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문점이 든다는 거죠. 알겠습니다. 그래서 X로 두 분 모두 일치가 되었습니다. 그 외 두 분이 직접 고른 종목도 들어봐야겠죠. 오늘 마감에 사야 될 종목입니다. 시간 얼마 남지 않았고요. 키워드 확인해보죠. 뱀 내려온다. 그리고 다시 메리트 있는 가격이라고 적어주셨고요. 뱀 내려온다. 지금 뭐 하시는 거죠? 노래가 있죠. 이 범 내려온다라는 노래가 있잖아요. 네. 어떤 것인지 한번 종목 열어보겠습니다. 아이고, 초록뱀 미디어고요. 신팩 들고 오셨습니다. 먼저 신팩부터 이야기 들어볼게요. 오늘장 마감에 꼭 이 종목을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3주 차인데 네. 아직까지 그 유머 코드가 적응이 안 돼요. 네. 천천히 적응해 나가도록 하고요. 네. 일단 신팩 같은 경우에는 정말로 이제 실적이 작년에 엄청나게 나와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프레스 합금철 롤 사업 부문에서 주요하게 이제 합금철 페루 엘로이라고 하는데 이 부분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굉장히 좋은 실적들을 내보냈어요. 그렇게 되면은 일단 PER이 5.5로 현재 구간에서 또 낮춰져 있더라고요. 이게 평균적으로 PER 한 7배, 8배 정도까지 본다고 했을 때 분명히 올해에도 이런 급등세가 계속 펼쳐지리라는 보장은 없으나 이런 부분에서 어떤 사업의 믹스 부분이 개선되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이고요. 영업이익단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된다고 하면은 PER 한 8배 정도 단까지는 분명히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이게 100% 자회사 신팩 인더스트리라고 있어요. 이게 전기로를 2기를 보유를 하고 있습니다. 이 자회사에서요. 한 기를 풀 가동을 하면서 전부 다 이제 생산된 부분의 페로실리콘을 포스코 쪽으로 전량 납품을 하고 있어요. 2차 전지와 이제 결부가 되는 그런 부분들이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환경적인 부분에서 2차 전지의 방향성 자체는 명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은 한 개의 전기로도 가동이 조만간 되지 않을까라고 좀 예상을 해보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실적에서 기저효과 이후에 나타난 부분들을 믹스의 개선 부분으로 충분히 상세해 나가면서 주가가 반등할 수 있는 구간까지 떨어졌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가격 전략은요? 일단 목표가 아까 PER 8배 정도 얘기 드렸는데요. 현재가에서 8배 정도 수준이면은 한 9,000원 이상을 다시 바라봐도 되는 그런 가격일 것 같고요. 손절은 워낙에 아직까지는 시장에 불확실성인 요소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600원을 종가상으로 하회한다고 하면은 일단 손절 처리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목표 주가는 9,000원, 손절 가격은 5,6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신팩이었고요. 이번에는 초록뱀 미디어에 대해서도 들어볼 텐데 컨텐츠주들이 네. 지난해 너무 많이 좀 반응을 보여서 그런지 올해는 성적표가 아직까지 좋은 종목들이 많지 않았거든요. 초록뱀 미디어 지금 사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네, 실적이 좋아질 것 같고요. 최근에 삼화네트워크스라고 실적 좋게 발표하면서 주가가 한 2, 3일째 급등한 모습을 보게 되면 네. 거의 그런 패턴들을 따라가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 드라마의 진심인 회사죠. 네, 그래서 과거에 거침없이 하이킥 네. 뭐 이런 거 보셨습니까? 당연히 왔죠. 거침없이 하이킥. 저는 태어나기 전이라서요. 예. 주몽, 올인 네. 이런 거 올인 이런 것도 잘 모르고 싶고요. 네. 네. 그리고 최근에는 아람브라 궁전의 추억 이런 것도 만들었었죠. 그래서 이런 쪽에서 계속 드라마에 대한 강점들이 이어지다 보니까 당연히 드라마 잘 만드는 회사에 대한 기대감들을 OTT 업체 쪽으로도 계속 확대가 나올 것이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작년도 드라마 제작을 계속 확대하면서 매출액을 지금 보다 보니까 한 1,350억대, 한 190% 이상 증가할 걸로 추정되고 있고요. 영업이익은 68억대 흑자 전환으로 추정되고 있는데 거의 삼화네트워크스와 비슷한 흐름으로 가져가게 되면 한번 이런 변화를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생각되고 있고요. 올해는 보다 보니까 드라마 라인업을 3편 공동 제작 그리고 총 8편을 제작하게 되면 작년보다 2편 더 증가가 됩니다. 그러면 2편이라고 해서 라기보다는 오히려 확대가 되면서 나올 수 있는 실적 변화를 생각했을 때는 좀 더 기대감이 높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럼 올해는 매출이 한 2천억이 넘어가고 그리고 또 영업이익이 한 170억대 그러다 보니까 매출도 물론 한 60% 뛰지만 영업이익도 한 150% 뛴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컨텐츠 업체들에게 공이 넘어온 시간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만큼 리오프닝과 함께 그동안은 또 스태프들이 또 코로나 걸렸다 그러면 또 셧다운 되지 않습니까? 이런 게 없어지고 오히려 리오프닝과 함께 변화가 나올 수 있을 때는 충분히 제작 건수가 나오기 시작했을 때 그에 따른 실적 변화도 기대할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최근에는 매니지먼트 자회사도 후크엔터, 뭐 블리스엔터 이런 쪽도 편입한 거 보니까 계속 영역을 확장한다는 쪽도 계속 좋아지고 있는데 딱 하나 눈길이 가는 게 이제 앞으로 돈 벌어서 재무 구조를 좀 개선시켜야 됩니다. 이게 조금 하나 숙제긴 하지만 그래도 성장한다는 관점 쪽에서는 눈길이 계속 가고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초록뱀 미디어 그럼 현재가 매수해 본다면요. 가격 전략은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지금 패턴은 약간 이거를 저희 표현으로는 짝꿍둥이라고 그러는데요. 네. 네, 쌍바닥이 약간 한쪽이 올라간 궁둥이요. 그렇게 쳐다보지 마시고요. 너무 이렇게 보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네. 그런 쪽에서 패턴이 나왔을 때 지금 단기 저항권이 있지만은 한 2,500원대 정도면은 무난하게 돌파를 시도하지 않을까 생각되고 있고요. 목표가는 지난 고점대 부근에 이어가는 2,950원대를 목표가로 보고 있고요. 손절가는 2,200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목표 주가는 2,950원, 손절 가격은 2,200원 제시해 드렸습니다. 김정우님께서 거침없이 하이킥이 태어나기 전에 한 거였다니 우리 민수 나보다 동생이었구나라고 올려주셨네요. 네, 형님. 네. 네, 오늘 두 가지 종목 신팩 그리고 초록뱀 미디어 여러분 종가에 한번 잘 노려보시기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동시효과 구간 분위기 살펴보겠습니다. 불안한 시장 안에서도 힘을 내주고 있는 국내 증시입니다. 코스피 0.45% 상승하면서 2,718.93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은 오후에 조금씩 더 상단을 높여가면서 1%대 상승까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보시다시피 8.84포인트 오른 876.95포인트 지나고 있고요. 오늘 상해 증시도 0.8% 오후장에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마감 동시효과 함께 하셨습니다.